오늘 이야기는 조금 진지하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어르신들께 제가 조용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동안 공항에서 줄 서며 버린 체력과 짐 때문에 내신 추가 요금, 그리고 비좁은 좌석에서 견딘 고생들이 사실은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설마 그게 가능해요? 공항이라는 곳은 원래 힘든 곳이지 나이와 상관없이 다 똑같이 고생하는 곳 아닌가요? 그런데 건강과 항공 시스템을 함께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보입니다. 시니어, 그러니까 일정 나이가 넘은 승객에게는 이미 여러 가지 배려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어르신에게 먼저 알려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공항 어디에도 크게 써 있지 않고 항공권을 결제할 때도 따로 표시되지 않고 직원이 먼저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시스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은 승객에게 조금 더 편안한 여행을 선물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그분이 먼저 손을 들어 도움을 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건강과 웰에이징을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이 숨겨진 구조를 차분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진단도 아니고 처방도 아닙니다. 다만 연구 자료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된 생활 속 안정과 편안함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르신의 몸이 덜 피곤하고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항공사와 공항이 이미 만들어 놓은 장치를 조용히 꺼내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이미 여러 권리가 준비되어 있고 그 권리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꺼내주지 않지만 입을 여는 순간 조용히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가지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행을 자주 가지 않으셨던 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언젠가 비행기를 다시 타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비밀은 바로 공항에서의 기다림입니다. 공항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줄, 무겁게 끌고 다니는 캐리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방송 소리,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게 되는 그 느낌, 특히 시니어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오래 서 있는 시간입니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일 때마다 허리와 무릎이 묵직해지고 발바닥은 서서히 뜨거워지고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굳이 비행기를 타야 하나? 의학 연구에 따르면 오랜 시간 서 있는 자세는 다리 정맥과 관절에 지속적인 압력을 주어 통증과 부종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와 항공사가 고령 승객을 위한 우선 탑승 절차를 조용히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가 왜 공항 어디에도 크게 적혀 있지 않을까요? 왜 안내 방송에서도 잘 들을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제도가 일반 광고처럼 떠들썩하게 알려지는 구조가 아니라 요청이 들어올 때 비로소 작동하는 일종의 숨겨진 문처럼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으로 길을 열어주되 굳이 자존심 때문에 참는 사람에게 억지로 권하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직접 자신의 상황을 말해 주셔야 합니다. 체크인 카운터에 서 계시다가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고 탑승권을 발급해 줄 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나이가 60이 훨씬 넘어서 오래 서 있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혹시 먼저 탑승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이 말은 무엇을 요구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알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직원은 시스템을 확인한 뒤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어르신, 잠시 후 우선 탑승 안내가 나올 때 가장 먼저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정해진 순서를 따라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이때가 우선 탑승을 요청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실 때 직원에게 다가가 또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나이가 있어서 줄에서 오래 기다리는 것이 조금 힘듭니다. 혹시 먼저 탑승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 요청은 어떤 특별 대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안전장치를 눈앞으로 불러오는 행동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길게 늘어선 줄 뒤에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우선 탑승 안내가 나올 때 조용히 먼저 입구로 이동하여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여유 있게 좌석에 앉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먼저 타는 것이 대단한 특권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연세가 있는 승객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공식적인 안전 절차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걸을 수 있고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굳이 그 혜택까지 받아야 하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평생 동안 가족과 사회를 돌보느라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한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르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해 오셨습니까? 교통수단에서 서 있어야 할 때 자리를 양보해 주셨고, 아이들이 있으면 그 자리를 내어 주셨고, 가족들을 챙기느라 본인의 몸이 힘들어도 숨 한 번 크게 쉬고 넘어가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그 반대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삶의 후반부에 들어선 어르신이시라면 몸이 덜 힘들고 조금 더 안전한 자리를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탑승은 그 권리를 작게나마 되돌려 드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좌석 배치의 비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나면 가장 크게 체감되는 차이는 어디에 앉았는가입니다. 통로 쪽인지 창가인지 앞줄인지 뒷줄인지 이것만으로도 여행의 피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을 위해 주기적으로 일어나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고 여러 연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로 좌석이나 앞줄 넓은 좌석이 의자에 그냥 갇혀있는 느낌을 많이 줄여줍니다. 하지만 이 좌석들은 대부분 유료로 판매됩니다. 가격이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그 이상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처음부터 마음을 접습니다. 난 괜찮아. 모두 다 힘든데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그런데 항공 시스템 내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 좌석들이 항상 돈을 낸 사람에게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발 하루 전 또는 이틀 전에는 좌석 배정이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았습니다. 유료 좌석도 일정 부분 판매를 기다리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 출발 몇 시간 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승객, 일명 노쇼 승객의 자리, 마지막에 일정을 변경해 버린 승객의 자리, 그 외 여러 이유로 비게 된 좋은 좌석들이 묶여있던 자물쇠에서 풀리듯 시스템 안에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항공사는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첫째, 전체적으로 무게와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둘째, 안전상 중요한 자리에는 어떤 승객을 앉히는 것이 좋을 것인가. 비상구 근처 좌석이나 앞줄 좌석은 유사시에 승무원의 지시를 차분하게 따르고 주변 승객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을 사람을 앉히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지만 몸이 비교적 안정된 시니어, 혼자 조용히 여행하는 승객, 짐이 많지 않은 승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출발 서너 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대에 체크인을 하거나 이미 한번 체크인을 했더라도 좌석 변경을 다시 확인해 보면 평소에는 선택할 수 없었던 자리들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출발 하루 전 온라인 체크인을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서둘러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좋은 좌석들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전입니다. 반대로 출발 시간에 너무 바짝 붙어 정말 마지막에 체크인을 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가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에게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의 비행편이 오후라면 오전 중, 저녁 비행기라면 출발 3시간에서 4시간 전 사이를 체크인 골든타임으로 기억해 두십시오. 온라인으로 좌석 지정을 하는 순간 평소에는 유료 표기가 되어 있던 자리가 갑자기 추가 비용 없이 선택 가능한 자리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가장 몸이 편안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공항 카운터에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나이가 좀 있어 비행 중에 다리가 자주 저립니다. 혹시 통로 쪽이나 조금 더 여유 있는 자리가 남아 있다면 배려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은 무언가를 억지로 요구하는 문장이 아니라 실제 신체 상태를 솔직하게 알리는 정직한 말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이런 설명을 듣게 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수화물, 즉 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은 혼자서만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함께 들고 떠납니다. 멀리 사는 자녀에게 챙겨주고 싶은 반찬, 손주를 위해 준비한 옷과 간식, 가볍지 않은 선물까지 가방 하나 속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다 보면 무게 제한은 금세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 저울 위에서 직원이 무게를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조금 무게가 초과되었습니다. 추가 비용을 결제하시거나 짐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한 마음으로 캐리어를 열어 이것저것 옮기기 시작합니다. 혹은 그냥 주섬주섬 카드 지갑을 꺼내 추가 요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일부 항공사의 수화물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니어에게는 일반 성인보다 조금 더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 수화물을 한 개 더 허용해 주거나 혹은 기본 허용 무게보다 몇 킬로그램 더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티켓을 예매할 때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규정표의 자그마한 글씨 사이에 숨어 있거나 홈페이지 안쪽 깊은 메뉴로 들어가야 겨우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이 이 정보를 직접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약관과 규정은 글자도 많고 표도 복잡하고 읽는 것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직원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짐을 올리기 전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제가 나이가 60이 훌쩍 넘었는데 혹시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수화물 규정이 따로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완화된 기준이 있다면 직원은 시스템을 확인한 뒤 추가 요금 없이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낀 돈은 여행지에서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좋은 식당에서의 식사, 마음에 드는 기념품, 혹은 손주에게 안겨줄 작은 선물, 모두 다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는 즐거움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공항 안에서의 이동 거리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항과 고령자의 관계를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장거리 걷기와 반복적인 대기는 시니어에게 피로와 통증뿐 아니라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보안 검색대까지, 검색대를 지나 탑승 게이트까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를 타고 비행기까지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 전체를 어르신 혼자 감당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마치 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처럼 느낀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시각을 조금 바꾸어 보셨으면 합니다. 이동 보조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피하는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항공사와 공항은 툭하면 넘어지는 시니어 승객을 보는 것보다 미리 휠체어와 카트를 준비해서 안전하게 모시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건강 이상이 생기거나 넘어져서 다치면 어르신도 힘들고 항공사도 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니어 이동 보조 서비스는 도움을 구걸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항과 항공사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마련해 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항공권을 예매할 때 특별 도움 요청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녀나 주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시스템 상에서 고령 승객의 이동 지원을 선택해 두면 공항에서 휠체어를 준비해 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 카운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나이가 있어서 멀리 걷는 것이 조금 힘듭니다. 보안 검색대와 탑승 게이트까지 도와주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그러면 직원은 공항 내 이동 보조팀에 연락해 휠체어나 카트를 준비해 줄 것입니다. 이때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잘 걸을 수 있는데 굳이 휠체어를 타야 하나? 괜히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여기서 한번 마음속 질문을 다시 던져 보십시오. 이 멀고 복잡한 공항에서 힘을 다 써버린 채 비행기 좌석에 겨우 앉아 그 이후 몇 시간 동안을 지친 몸으로 버티는 것이 과연 더 마음 편한 선택일까요? 몸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출발 전 동선에서 체력을 다 써버리면 정작 비행 중과 여행지에서는 훨씬 더 쉽게 피로가 몰려옵니다. 반대로 공항에서 이동 보조 서비스를 활용하면 몸의 에너지를 아껴 도착한 뒤 더 즐거운 시간에 그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을 아끼는 지혜이고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항공권 가격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공권을 검색할 때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 가장 먼저 보이는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항공사는 비싸고 어떤 항공사는 싸다고 단순하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할인 구조는 조금 다르게 숨어 있습니다. 비교 사이트는 일반 요금을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도구이지 시니어 전용 할인까지 친절하게 모두 보여주는 도구는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항공사가 고령 승객을 위한 우대 요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요금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탑승객 정보를 자세히 입력할 때만 조용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매 과정 중 탑승객 인원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경로 혹은 우대 승객이라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찾아보셔야 합니다. 시니어를 뜻하는 체크칸을 선택하거나 생년월일을 정확히 입력하는 순간 기본 요금 아래에 조금 더 낮은 금액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조사에서 이런 시니어 우대 요금을 단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고령 승객의 비율이 생각보다 매우 높게 나온다고 보고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번 예매 때는 한 가지 습관만 바꾸시면 됩니다. 비교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항공편을 대략 고른 후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항공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매를 진행하면서 탑승객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경로 우대 항목을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되 있다면 어르신 자신이 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작업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자녀나 주변 젊은 가족에게 예매를 부탁할 때 이 한마디만 꼭 덧붙여 보십시오. 경로 우대나 어르신 할인 항목이 있는지 꼭 한 번만 확인해 줘. 이 짧은 말이 여행 경비를 줄이는 강력한 시작점이 됩니다. 6번째 비밀은 조금 더 미세한 시간대 이야기입니다. 바로 밤과 새벽 사이 조용히 움직이는 좌석 재배치 시간입니다. 항공사의 좌석 배정 시스템은 하루 종일 같은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밤 늦은 시각부터 새벽 이른 시간 사이에는 결제에서 확정되지 않은 좌석, 마지막 순간에 취소된 좌석, 다른 요금제로 전환되면서 남은 좌석 등을 한 번에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낮에는 유료 좌석으로 묶여있던 창가, 통로, 앞줄 자리들이 갑자기 무료 좌석으로 풀리기도 합니다. 그 변화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고 있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 어르신께서 다음날 비행기 일정을 앞두고 잠들기 전에 한번 혹은 새벽에 화장실에 일어나신 김에 휴대전화를 켜고 온라인 체크인 화면을 열어보신다면 낮에는 보이지 않던 좋은 좌석이 갑자기 선택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경우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운이 좋았다는 말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시스템의 흐름이라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행편에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대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습관은 분명 시니어에게 여러 번의 작은 행운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는 비행기 안에서의 작은 배려입니다.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카트를 밀고 지나가며 음료와 간식을 나누어 줄 때 많은 시니어 승객들은 그저 물 한 잔만 받고 조용히 다시 창밖을 바라보곤 합니다.
혹시 무언가를 더 요청하면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승무원이 바쁠 텐데 괜히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닌지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오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내에는 승무원 재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작은 간식과 음료가 여분으로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 속이 예민하거나 혈당 변동에 민감한 분들이 오래 비행을 할 때 무리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배려입니다. 이런 배려를 받는 방법은 역시 정중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승무원이 지나갈 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속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혹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차나 간단한 간식이 있을까요? 이 말 속에는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차분하게 담겨 있습니다. 승무원 입장에서도 이런 설명을 들으면 주저하지 않고 도와드리고 싶어집니다.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탑승 직전 게이트 앞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좌석 조정의 순간입니다. 많은 승객들은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탑승 안내 방송만 기다립니다. 자신의 탑승권에 적힌 좌석 번호를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탑승 직전까지 좌석을 계속 조정해야 합니다. 연결편이 늦어진 승객, 갑작스럽게 일정을 바꾼 승객, 아이와 함께 앉고 싶어 하는 가족, 여러 상황들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때 게이트 직원은 일부 좌석을 다른 승객에게 다시 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정은 요청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니어 승객이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기 전에 미리 자리에서 일어나 게이트 직원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 비행 중에 자주 일어나야 합니다. 혹시 통로 쪽이나 조금 더 편한 좌석이 남아 있다면 배려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요청을 들은 직원은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취소해서 비어 있는 자리나 조정 가능한 좌석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니어에게 배정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행 내내 이어지는 작은 질문들이 보입니다. 줄에 오래 서 있는 것이 힘듭니다. 먼 거리를 걷는 것이 조금 부담됩니다. 다리가 자주 저려 통로 쪽 좌석이면 좋겠습니다. 속이 약해졌는데 부담 없는 음료가 있을까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적용되는 할인이나 규정이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습니다. 바로 내 상태를 솔직하게 알리고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권리가 있는지 조용히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나의 루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이 다음에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행을 계획하는 날입니다. 비교 사이트에서 여러 항공사와 시간을 비교합니다. 가격과 시간을 대략 고른 뒤 마음에 드는 항공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예매를 진행하며 탑승객 정보를 입력할 때 경로 우대 항목을 꼼꼼히 찾습니다. 시니어 할인이나 우대 요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에게 이 부분을 함께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출발 이틀 전쯤 여행 가방을 싸면서 짐의 무게를 대략 가늠해 봅니다. 혹시 무게가 애매하다면 인터넷에서 항공사 수화물 규정을 찾아보되 너무 복잡하면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 둡니다. 공항에서 꼭 묻자 시니어에게 적용되는 수화물 혜택이 있는지 출발 하루 전 밤이나 새벽에 잠이 깼을 때 온라인 체크인 화면을 열어 좌석 상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직 체크인이 열리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시간을 확인해 둡니다. 출발 당일 공항에는 여유 있게 도착합니다. 너무 일찍 도착해도 체력이 먼저 소모되기 때문에 출발 3시간에서 4시간 전쯤 도착하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잡아봅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먼저 수화물 혜택을 물어봅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수화물 규정이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줄이 너무 길고 서 있는 것이 힘들다면 우선 탑승이나 이동 보조 서비스에 대해 바로 이어서 조심스럽게 요청합니다. 제가 오래 서 있는 것이 조금 힘들어서 먼저 탑승하거나 휠체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 탑승 게이트로 이동할 때 거리와 체력을 고려합니다.
만약 걷다가 숨이 차고 무릎이 무거워진다면 혼자 참고 버티지 말고 주변 직원에게 말을 건넵니다. 게이트 앞에 도착해 탑승 시간을 기다리며 좌석을 한 번 더 떠올려 봅니다. 정말 너무 답답한 자리라면 침묵 속에 불만만 싸기보다 게이트 직원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좌석을 다시 한 번만 살펴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탑승 후 기내에서 승무원이 다가올 때는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물을 조금 더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허리가 불편하다면 허리에 대고 잠시 기댈 수 있는 담요나 쿠션이 있는지 물어봐도 좋습니다. 이 한 장면 한 장면이 결국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의 이름은 나의 여행을 남에게 맡겨두지 않고 내가 직접 돌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공사가 시니어에게 조용히 열어놓은 8가지 비밀문을 하나씩 안내해 드렸습니다. 우선 탑승, 좌석 배정의 골든타임, 시니어 수화물 규정, 공항 이동 보조 서비스, 우대 요금, 새벽에 좌석 재배치, 기내의 작은 간식과 음료, 탑승 직전 좌석 재조정까지 이 모든 것은 새로운 특혜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도를 어르신이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연구자의 눈으로 정리한 안내일 뿐입니다. 어르신 이제 한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잘 모른 채 참고 지나간 적이 많았구나. 하지만 이제는 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선택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음 여행에서는 이 말을 꼭 한번 입 밖으로 꺼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여행의 권리를 스스로 꺼내 쓰겠습니다. 이 문장은 단지 댓글에 적는 문장이 아니라 어르신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줄을 그어 넣는 선언입니다. 저는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몸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약이나 멋진 의료 장비가 아니라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작은 선택의 변화라고. 오늘 이야기한 8가지 비밀은 바로 그런 작은 선택들입니다. 줄에서 한 발짝 나와 직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는 선택, 몸이 힘들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선택,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당당하게 확인하는 선택,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고 자신에게 허락하는 선택, 그 선택들이 어르신의 비행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여행지에서의 시간에 더 많은 여유를 남겨줄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의 다음 여행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품위 있는 여행이 되기를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